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으로 귀농한 올해 귀농 10년 차 된 행복한 농부 황 대장입니다. 네, 오늘은 귀농을 준비하실 분들에게 두 가지 정도는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족 동의 문제인데요. 이 귀농을 준비하실 분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도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교육을 받을 때도 보면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보다는 혼자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귀농을 또 해가지고 내려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부부가 이렇게 화합이 잘 안 되고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다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 문제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 내려오게 되면 모든 게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습니다. 저희가 내려올 때 큰애가 고3이었고 고3이 올라가고 둘째가 중2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큰애를 데리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큰애를 데려오기는 좀 뭐하고 뭐 전학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애는 마침 우리는 이제 우리 인천에 우리 장인 장모님이 계셔가지고 큰애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놓고 해서 이제 놓고 그다음에 중2짜리만 데리고 왔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중2병이라고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2 때 우리 둘째 아들 때문에 뭐 속썩이고 이러는 것보다도 서울에서 생활했을 때와 시골 내려와서 친구들 사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애들 그렇게 하는 거 보니. 그러니까 방에 있어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늘 뭐 게임 정도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나아지긴 했어요. 이런 아이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하고의 어떤 부분도 뭐가 있냐면, 어찌 보면 저도 이제 일방적인 생각을 많이 피력을 했죠. 집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내려와서 약간의 시행착오도 좀 많이 겪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품목 선택하는 거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공장 짓는 과정도 약간의 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미리 우리가 선행되었다라면 이런 과정들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보면 저도 이제 고집이 좀 센 편이라 그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조금 화근이 됐죠. 근데 이걸 미리 지금 귀농을 준비를 하실 분은 교육도 웬만하면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공동으로 하여간 함께 가셔가지고 교육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것도 우리가 보면 남편이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먼저 듣고 집사람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함께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뭐 서로 공감대가 되니까 이해하는 편이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정보 습득력이라든가 이런 것이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빠릅니다. 저도 지금 몇 년 동안 귀농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고 이러신 분들은요, 귀농 성공률도 좋고, 그 다음에 정착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혼자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든가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자리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 동의, 어떻게 보면 가족 동의는 필수죠, 필수. 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사실 이제 뭐 언론에서도 몇몇 군데 방송에서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뭐 부부 싸움 하는 것은 뭐 말도 없이 많이 했죠. 많은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서로 하여간 공감대 있게 정보를 많이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보면요, 우리가 애들 문제 부분도 있습니다. 애들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뭐 어린 아이들 뭐 좀 어린 애들은 괜찮지만 적어도 중학교나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만 돼도 애들이 이미 많이 컸거든요. 이때 그 친구들 사귀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애들하고 잘 그 대화를 해서 이해시키는 부분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더더욱이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촌에는요, 이 농촌에는 시골 같은 경우는 버스가 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 시내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과정이 차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면허증이 필수입니다. 면허증이 필수. 다시 얘기해서 공기 좋고 사는 거 좋지만 뭐 여기 갇혀 지내게 되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자들이 시내에 왔다 갔다 하고 이동을 하면 반드시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은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 우울증 걸리고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하시고 내려오실 때 충분히 대화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족과 동의가 되고 또 귀농을 이제 하시기로 결심이 됐으면 어디로 내려갈 건가? 요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게 뭐 나쁜 게 아니고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이제 고향 내려가면 당연히 이제 뭐 주변에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친척들이 있고 뭐 안 그러면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외지로 그냥 아예 모른으로 가는 것보다는 더 안정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라기보다도 조금 요건 좀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내려오면 이렇게 있어요. 그 동네 어른들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누구네 집 아들이 서울에서 생활하다 내려왔는데 뭐하양 사업을 크게 많이 쫄딱 망해서 내려온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소문이 나요. 그러면 참 듣기 뭐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서로 대화를 못 해가지고 그런 것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첫 해에 농사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소득이 발생이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이게 어때요? 보통 3년이나 돼야 이 소득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 전까지의 어떤 과정은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에 가입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어떤 모임에 많이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동네 모임 하다못해 반창회 모임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좀 커지죠 이제.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또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제 또 남편이 이제 남자야 밖으로 나가지만 여자는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인분들이나 동네 분들이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쟤네들은 뭐 하고 사나, 밥은 먹고 사나, 뭐 이렇게 이제 관심들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사람이 많이 불편해하죠.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이렇게 와서 들여다보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분들은 관심이지만 이제 서울에서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내려온 사람들은 그게 불편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단점으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타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는 경우 이것은 좀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갈 때는 주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주변에 어디 있다, 얼마만큼 가면은 병원이 있다, 이런 문화시설이 어떻게 돼 있다, 시장이 어디 있다 대충 알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값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것부터 이제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지역의 특산품은 뭔지, 지역 브랜드는 뭔지 이것도 또 아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 1차 생산물만 노지 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어디 막 축산업단지로 가버린다든가 이래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또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는 정말 뭐 축산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단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 여건에 맞지 않고 그냥 외진 곳에 딱 들어간다. 허가도 안 납니다, 요새는 허가도.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정말 모르는 곳, 아예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런 이제 정착지도 꼼꼼히 더 세심하게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 관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꼼꼼히 보시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내 여유 자금에 맞춰서 이제 뭐 집도 질 것이고 또 땅도 구입할 것이고 이렇게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다음 기회에 뭐 집 짓는 방법이라든가 땅 구입하는 것도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초창기 때 들어갈 때 초기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면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들 학교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큰 애들이라 넘어갔지만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요. 그 요즘 그 초등학교는 뭐 거의 뭐 서울에 비하면 도시에 비하면 뭐 교육 여건이 워낙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교에 관한 부분들은 아마 좀 더 세심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주어지는 그 뭡니까 인센티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이 한 사람이 전학을 오게 되면 뭐 하여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알아보시고 그 물색 정착지를 그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이 아마 복잡할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두 가지 설명드리는 거 일단 가족 간에 이제 대화가 잘 돼서 서로 공감대가 되어서 귀농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건가? 요것도 이제 고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제 3의 장소로 갈 건지 여기에 따라서 정말 완전히 다르게 변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평소 귀농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또 귀농 후에 그 2차 농산물 가공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